봄철 황사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가 광주 전남 지역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황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노동당국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광주 5.2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현호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공항 문제는 상생이자 현안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가 광주 전남 지역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황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가 광주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도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숨쉬기 답답해도 오늘만큼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광주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살수차가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리지만 가득한 먼지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5개 노동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시야도 그렇고 이렇게 차량 교통도 이제 많다 보면은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평소라면 운동장에서 했을 야외 수업도 고농도 미세먼지 습격에 모두 금지됐습니다. 호흡기나 기관이 안 좋은 학생들은 본인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서 수업하다가도 실내에 들어와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새벽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훌쩍 넘기는 세제곱미터당 46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전남에서는 완도 683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공기질에도 차량 통제 등의 비상저감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것이 아닌 중국발 먼지에 의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자체가 황사로 인한 건데 그것까지 다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황사가 27번 발생했는데 봄철이 17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황사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단체들은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 현장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하수처리 시설 증설 공사 현장. 일주일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달 초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준비하던 30대 몽골인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 상태가 무장을 준비가 됐는가 바로 가서 봤더니 불은 켜는 누가 사람 소리가 나더래요. 누구 소리니까 저기서 뭐 소리치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난달 해남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는 살수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살수차인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관리 감독자나 신호수 등이 없었습니다. 후진하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중심을 한 번 전복된 것 같아요. 운전석이 이쪽으로 가라앉으니까. 올 들어 전남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9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안전 조치라든가 수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적발된 안전 위법 사항 적발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내리는 한편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실적에 코로나 이전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하나카드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2022년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남 지역 카드 이용 증가율은 5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 경북, 세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에서 사용한 외국인 카드 이용 금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94.5%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목포와 영암 일원이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 어선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 소재 어선을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 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2026년까지 2년 동안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불편한 관계를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광주 군공항은 상생이자 현안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김야원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의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두듯한 김용록 전남지사의 발언. 무안 주민들의 강한 반발.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평 편입 가능성 언급. 그리고 이어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불편한 관계까지. 광주 군공항 문제는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입니다. 전남도의회에서 김용록 지사의 발언들을 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복잡하고 불편한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전남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광주 시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뿐이라고 믿고요. 상생과 현안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광주 군공항 문제는 잘 풀어야 할 상생 과제이기도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에 일방적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상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된다 그래야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군공항 특별법은 이전 지역에 확실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습니다. 특별법 이상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관한 어떤 그 프로젝트, 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서 우리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 광주 군공항 한평 이전 추진, 무안 군민들의 군공항 이전 반대,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까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김용록 전남지사의 민선 8기 최대 숙제이자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삼권 분립과 사법 주권을 해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방명록에 적은 김 대법원장은 참배단에 헌화와 분향하며 5월 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광주 전남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팔아서 배상금을 받겠다며 낸 피해자들의 압류 소송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또다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해법안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 상권 분립을 침해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건 다음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포기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 권위를 지켜야 될 사법부 수장이
지금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직무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이면 72개월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김명수 대법원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녀 돌봄과 육아, 가족 문제를 한 곳에 모은 가족 어울림센터가 해남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 공공도서관과 연결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1층에는 공립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 공간이 들어섰고 2층에는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 카페, 실내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최신 장난감 세트를 비롯해 백일상과 돌상 등도 마련돼 영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돌상하고 페이상도 있고 장난감 빌린 것도 있고 해남군 무료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남 가족 어울림센터로 명명된 이 건물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4년여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습니다. 원도심 주거지 빈터에 들어선 시설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이 장점입니다. 주거 지역에 가족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인구도 유입돼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족 어울림 공간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언어치료 시설도 마련됐고 동네 부엌과 교육장은 물론 돌봄과 품앗이 등 가족 모임을 통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형 공간이 마련되고 집적화되면서 농촌의 육아와 가족,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 신청사 개청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 효율성을 위해 이전 조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은 동북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 테크노파크도 운영되고 있는데 도 본청 실국을 분리해 동북권에 운영하는 것은 행정 운영 효율성은 물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이전 추진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7월 개청 예정인 동북권 지역본부에 기존에 이전한 환경산림국 외에 3개의 실국을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진 지역의 한 파출소 전화가 어젯밤 8시 이후 1시간가량 통화 중에 걸리는 등 연결이 되지 않아 경찰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농촌 지역 파출소는 야간 당직자가 현장에 출동할 경우 일반적으로 파출소 내 유선 전화를 업무용 휴대폰으로 착신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야산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 0.2헥타르가 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장흥군 안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고 비슷한 시각 장성군 북하면의 야산 중턱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목포시 대양동의 한 갯벌에 67살 조모 씨가 몰던 SUV 차량에 빠졌다 4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조 씨는 갯벌에서 작업하던 주민을 만나기 위해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실수로 차가 갯벌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피해 수습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국 재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서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남이 큰 상실에 빠졌을 때 강원도의 도움이 큰 힘이 된 만큼 이번에는 전남도가 강원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시군 의회 의장들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일본은 해양 방류라는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5월 한 달 동안 완도 해변공원에서 열립니다. 참가 작품은 대표 정원 한 곳과 섬자리 정원 등 완도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원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원 박람회 기간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전남 도민체전 등도 완도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최종 후보지가 오는 20일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실사단의 현장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현장평가단은 지난 10일부터 나주시 반남면과 영암군 시종면에 이어 해남군 연동리를 차례로 방문하고 입지 타당성과 지자체 대응,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충남 1곳, 전북 3곳, 광주시, 전남 3곳 등 모두 8곳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심야 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약국에 안내문과 현판 등을 게시하고 119와 지역 약사회 등과 연계해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사료 구매 자금 1,07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